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시험 간단하게 나와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기 추세선이라고 있어요. 뭐더라? 경기 추세선이 이렇게 존재해요. 경기 추세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그리면 안 되니까 단순히 한번 보세요.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리기 제일 힘들어. 그죠? 자, 가장 낮은 상태를 저점이라고 불러요. 저점. 가장 높은 상태를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점. 이걸 정점이라 부르고, 가장 낮은 상태를 아까 저점이라 했었죠? 저점 이렇게 씁니다. 이따 보세요. 자, 이 저점에서 정점 사이를 진폭이라 불렀죠. 이 진폭. 이걸 진폭 이렇게 보시면 진폭. 진폭은 뭔지 알겠죠? 어디서 출발하든지 관계없어요. 한 바퀴 도는 것을 주기라 불러요. 주기. 한 바퀴 돌면 주기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경기 추세선 아래를 하향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하향시장. 되겠죠? 그럼 저점도 가면 회복시장이 되고, 자, 올라가면 상향시장이, 여기 호황이에요. 호황. 그죠? 상향이 호황이고요. 요 내려가면 후퇴시장이 되고, 다시 하향시장이 불황이 되는 거죠. 다시 회복 이렇게 돈다. 이걸 순환적 변동 이렇게 불러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은 추가로 하나 더 있어요. 순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는 들어가지 않는다? 순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안정이란 시장이 추가로 하나 더 있다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안정시장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시장을 안정시장인데, 요건 이렇게 해서 몇 개만 적어볼까요? 자, 이러겠죠? 불황에 가는 부동산이라 보통 쓰면 이걸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호황에 약하다는 말과 똑같습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불황에 강하다는 것은 호황이 약했죠. 그죠? 이걸 안정시장이 됩니다. 자, 위치가 좋아야 됩니까? 위치가 좋고, 그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적죠? 적은 주택이 됩니다. 규모가 적은 주택과, 자, 도심지 있는 점포들은 뭡니까? 그죠? 안정시장에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죠? 자, 과거의 사례는 새로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 되겠죠? 기준 가격이 된다라고 되겠죠? 읽어보세요. 가격이 된다라 보시고,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기서까지 묶어봐요. 여기는 주거용 부동산을 지금 말하겠죠. 여기가 지금 호황이라 했잖아. 호황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호황을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 써도 돼요. 이걸 뭐다? 확장되는 국면. 확장 국면은 결론적으로 호황으로 가는 거 맞죠? 이 호황으로 가잖아. 이 호황으로 가고요. 자, 여기 반대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이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 쓴다. 이걸 수축되는 국면이라 쓰는데, 이거 불황이 돼요. 불황. 뭐가 된다? 불황이 되어요. 여기 불황이 되거든. 불황. 그죠? 그럼 두 개를 봤을 때 호황 국면이 길고 불황 국면이 짧겠죠. 자,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호황이면 금리는 낮죠. 그죠? 일반 경기는 불황이 되겠죠. 주거용은 호황이 되겠죠. 금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여유 자금이 주택도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유 자금이 유입됩니다. 되겠죠. 여기는 반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므로 상공업 쪽에 투자를 하니까, 자,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럼 주택적으로 여유 자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여유 자금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상공으로 갑니다. 그럼 이쪽은 부족하다. 반대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불황이고 여기 호황이죠. 중간에 있는 게 회복시장이 자 기준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기준되는 시점이 있겠죠. 이 기준각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일단 불황이잖아. 그죠? 불황일 때는 물건은 남아두는데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럼 살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걸 매수자 중시라 씁니다. 매수자 중시 되겠죠. 이 기준 넘어가면 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물건 사는 사람이 중요시겠죠. 이걸 매도자 중시로 전환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자 여기도 기준 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있겠죠. 기준 가격이 존재한다면 여기까지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사는 사람이 되게 됐죠. 그럼 누구를 중시한다?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그죠? 자 물건만 있으면 살 사람은 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넘어가면 불황이 되니까 뭐다? 매수자가 되겠죠. 매수자 중시됩니다. 그죠? 매수 중시되겠죠.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준가격이 되겠습니까? 기준가격. 그죠? 기준가격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다? 다시 매수자 중시되겠죠. 경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이 점 넘어가면 다시 매도자 중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전환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 쪽이 사이클로 자꾸 돌아가요. 지금 정부에서 꽉 눌러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뛰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처럼 또 튀어 올라요. 정권이 바뀌면 반대 정책을 치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당파 싸움하고 똑같아. 그죠? 노론소론 싸우고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똑같죠? 지금은 뭐다? 진보냐 보수냐 또 싸우잖아. 이런 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뭡니까? 당파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죠?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현재도 당파 싸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과거는 숙청했죠. 그죠? 요즘도 숙청하잖아 보니까 감옥에 다 잡아놓고 하는데, 자 그러면 경기는 계속적으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호황과 불황이 계속 변동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지금은 안 좋지만은 좀 있으면 또 좋아지고 또 풀렸다가 다시 목재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죠? 시기를 잘 타야 되겠죠. 돈 벌려면요. 자 봅니다. 이제 시험 노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빨간색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올라갈 때는 과거는 상한선일까 하한선일까요? 하한선이죠. 하한선입니다. 하한선이 되겠죠. 올라갈 때는 뭐다? 하한선입니다. 자 내려올 때는 무슨 선? 상한선. 이게 빨간색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내려올 때는 뭐다? 상한선입니까? 헷갈리니까 암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상하. 이것도 뭐다? 상 되겠죠? 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올 때는 상한선. 이 빨간색이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빨간 게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음 이 파란 거 놓으면 좀 어려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안정시장은 순서에 등하면 안 됩니다. 순환에 분류되는 거 아니다. 요 5개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중요기출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자 틀린 것을 골라 그랬죠? 25의 기출이네.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초보들은 이 부동산 학개론을 오히려 점수 따기 더 좋아요. 왜? 쉽게 나오거든. 민법은 돌려놓지만 개론은 뭐다? 돌려놓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는 분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를 싫어합니까? 부동산 학개론 좀 싫어하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논다면 점수 단시간 딸 수 있을 겁니다. 자,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과 상향, 후퇴, 하향, 순환적 변동합니까? 있죠. 여기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래 순환한데, 돌아간대. 1번 맞습니다. 2번 하향 국면은 매수자 종시 되겠죠. 매수자 종시만 여기 하향 되겠죠. 과거는 하향이니까 상한선. 찾았습니까? 자, 3번 상향 국면은 매도자 종시 되겠죠. 매도자 백분이잖아. 중시되고 과거는 뭐다? 한선 되겠죠. 4번 회복 국면에 매도자가 중시되고, 자, 과거 사례는 새로운 기준 가격도 있고 한도 있습니까? 기준 가격도 있고 한 있잖아. 두 개 있네. 맞죠? 5번에 후퇴 국면은 매수자 중시되고, 자, 과거 사례는 뭡니까? 기준 가격이 되거나, 자, 후퇴니까 뭐다? 상한이다, 한이다? 상한인데 한해가 틀려버렸습니다. 이 빨간색이 답으로 뜬다고 조심하시라고요. 5번이 왜 틀려야겠죠? 후퇴니까 매수자 중시되고 과거는 상한선이 된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 거미집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거미집 모형. 이 거미집 모형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잘 되는 거 보겠습니다. 거미집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거미집 모형이라 씁니다. 이걸 거미집 모형 이렇게 써요. 거미집처럼 생겼다 해서 거미집 모형입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것이 공급이 비탄력적 제품에만 성립합니다. 공급이 뭐 할 때만? 비탄력적. 공급이 즉시 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즉시 안 돼야 됐죠. 금방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사법은 성립할까 안 할까요? 공산품 안 합니다.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못 만드는 거 부동산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데 적용합니다. 농축산물.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금방 못 만들겠죠?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할까 안 할까요? 수요는 즉시 반영하니까 탄력적이라 봅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가 시험 나왔습니다. 탄력적이고, 이거는 공급이 즉시 증가가 안 돼야 됩니다. 공급이 즉시 증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공급하는데 뭐가 빠진다? 시간적 갭이 존재하겠죠. 공급의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 이것도 기출됐네. 자, 공급의 시간적 갭이 존재하겠죠. 모든 것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하면 틀립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 공급이 비탄력인 건축물이나 농축산물에 적용합니까? 그래서 농축산물에 주로 적용해요. 그죠? 여기에 이때 적용할 때는 특히 농축산물일 경우는 수입과 수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이걸 우리가 폐쇄경제시장화라 쓰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폐쇄경제시장화 되겠죠. 경제시장화, 개방경제시장화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수입 수출한다는 뜻이고, 폐쇄경제시장은 수입과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걸 비교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과 어떤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공업을 비교하면, 자, 상업과 공업 되겠죠. 이 상공업, 공업용, 상업과 공업용 되겠죠. 이 공업용, 상공업용 부동산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비탄력입니까? 상공업이 비탄력적이고 주거용이 뭐다? 탄력적임으로 인하여. 자, 그러면 거미집 보면 어디가 더 강하게 적용합니까? 잘 적용할까요? 자, 상공업이 더 강하게 적용한다. 또는 자, 잘 적용한다. 어디가 더 잘 적용합니까? 상공업이 더 잘 적용된다. 또는 강하게 적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수렴형이 거의 시험 나왔습니다. 뭐가 나온다? 수렴형이 거의 다 시험 나왔어요.
자, 수렴령이 거의 시험 났죠. 수렴령을 다른 말로 안정형이라 부릅니다. 이걸 뭐다? 안정형이 나오는데, 자, 수렴령의 요건이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까? 자, 이 공급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보다 커야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수탄이라 부르면 됩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커야 됩니다. 자, 공탄보다 커야 안정 수렴령이 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가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할 때 기울기로 시험 낼 수 있겠죠? 수요의 기울기값. 자, 기울기라는 값이란 말을 써도 절대값이란 말을 써도 관계없어요. 수요의 기울기값과 공급의 기울기값을 비교했을 때 이 공급의 기울기 값을 비교한다면 절대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습니다. 자,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분모와 분자를 바꿈으로 인하여, 자, 이거는 두 개는 뭐다? 역수관계 있습니다.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 두 개는 역수입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 값이 적다는 말과 같고요. 탄력성이 적다는 말은 뭐다? 기울기 값이 크다는 말과 같겠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반대입니다. 역수가 됩니다. 역수는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 역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안정령 제가 그림을 한 거 어려워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기가 있죠.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전기 가격이 금기가 올해예요. 올해를 금기라 씁니다. 2019년이 되겠죠. 그럼 전기는 2018년을 전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합니까? 예?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자, 만약에 전기 가격이 비싸면 금기 공급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아지겠죠. 그죠? 전기 가격이 떨어지면 금기 공급량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전기의 가격이 비싸므로 해서 전기에 건물을 많이 지어요. 착공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금기에 완공이 되면 이게 실제로 완공이 되니까 이걸 쓸 수 있겠죠. 입주하게 되니까 추가 공급이 발생하므로 가격이 폭락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올해는 뭐다? 건물을 안 짓겠죠. 착공을 줄임으로 다음에는 뭡니까? 자, 추가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거미집이라 쓰는데, 그림을 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을 제가 가격축이라고 부르고 X축을 자, 균형량이라 부르겠습니다. 균형량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수렴형 그려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이 탄력도 크죠. 그러면 공급이 많이 섰고요. 그림상에 수요는 많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림상에 누워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었겠죠. 그죠? 가격이 현재 100원이었어요. 양이 100개가 있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추가 수요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폭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격이 폭등하겠죠.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만큼 폭등했어요. 가격이 여기만큼 이렇게 폭등을 함으로 인하여 되겠죠? 폭등하니까 자, 요것이 몇 년입니까? 2018년 항상 공급 기준입니다. 2018년 기도 가격이 폭등하니까 2019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
2019년은 공급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공급량이 왕창 늘었죠. 초과 공급이 발생, 가격이 개폭락하겠죠. 2019년에 가격이 폭락하니까 착공량을 줄일까 안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럼 다음에는 뭡니까? 2020년은 추가 수요 때문에 가격이 개폭등하겠죠. 가격이 폭등하면, 자, 다음에는 왕창 착공을 하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추가 공급된 가격이 폭락해요, 안 해요? 폭락하겠죠. 되겠죠? 그러면 자, 착공을 적게 하니 그 다음은 조금만 공급되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수렴형이 나왔습니다. 자,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하고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전기 가격이 비싸면 공급량이 늘어남으로 추가 공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전기 가격이 낮으면 조금만 공급됨으로 인하여 초과 수렴 가격이 폭등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보다 크다면 안정 수렴형이 되겠죠. 이거 반대되면 수렴형 반대가 뭐다? 발산형이 됩니다. 그럼 뒤집으면 뭐다? 반대니까 발산형이 되겠죠. 발산형이 되겠죠. 똑같으면 순환형이 됩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된다? 순환형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거의 시험은 뭐다? 수렴형이 답으로 나와요. 뭐로 나온다? 수렴형. 아주 많이 기출하였으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이지 뭐요? 되겠죠. 자, 가정 보면 금기 수요량은 금기 가에 의존한다. 이 말은 원래 다 소비해야 된다. 다음 기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줄 것입니다.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그럼 전기 가격이 금기 공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공급하는데 시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금기 생산된 것은 이거 저장할 수 없고 금기에 모두 소비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자, 4번에 수익과 수출을 하지 않는 것을 폐쇄 경제 시장화를 가정하는 것이었죠. 폐쇄 경제 시장은 뭐다? 수익과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형, 수렴형인데 1번은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비교했을 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이 크면 이거 수렴형이었습니다. 자, 기울기는 반대가 되겠죠. 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인가? 이제 지금 한번 적어볼게요. 읽어볼래요? 탄력성 공식이 뭐였어요? 탄력성 공식이, 예?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그죠?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 이걸 탄력성이죠. 자, 그러면 자, 기울기 공식은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뭔다?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 쓰는데, 그죠? 기울기가 뭐예요? 밑변이 양입니까? 가격입니까? 예? 그림상에 양 맞죠? 높이가 뭐다? 가격축이거든. 그러면 공식상에 두 개가 바뀌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가격이 자 10% 내려왔습니까? 가격이 10% 내려왔다. 근데 수요량이 20% 증가했다면, 그림이 지금 완경사입니까? 수요가 완경사 맞죠? 수요가 완경사죠. 그럼 탄력성은 계산하면 얼마나요? 예? 가격의 변화가 얼마? 10이죠. 가격의 변화가 뭐다? 10.
수요량 분해가 20이니까 계산하면 2가 나왔어요. 자, 기울기는 계산하면 밑변이 20, 높이가 10이니까 0.5 나와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2라는 것은 기울기 값은 0.5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적다는, 기울기 값이 적다는 것은 탄력적 거림이란 말과 똑같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것을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소 관계에 있다. 어떤 관계다? 역소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수탄이 공탄보다 하면 수렴력, 기울기로면 꺽쇠를 반대로 돌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거 보시고, 자, 이거 반대가 수렴력, 반대가 발산력이에요. 같으면 순환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 그림도 이렇게 구경하시면 되겠죠. 그럼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거미지 모형,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주기적 변동 등락을 설명하던 이론이지.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가격은 등락과 주기적인 초과 수요 초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로 가격이 폭등하면 건축 착공량은 증가하고 완공이 되어 시장에 출입하면 오히려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겠죠. 침체된다, 이 말을 써놨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금미지 모형 주거용보다 상공업이 더 강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업 공업이 비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상공업이 비탄력이니까 금미지 모형은 어디가 더 강합니까? 탄력적이 더 강합니까? 비탄력이 더 강합니까? 비탄력적인 쪽이 더 강하단다. 예? 공급이 뭐 해야 된다? 비탄력적이 주로 성립하기 때문에. 자, 요거 밑줄 긋습니다. 이것도 기출 냈죠? 주거용보다 상공업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되겠죠? 자, 3번에 금미지 모형은 공급자가 다음 기업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만 반응한 걸 전제로 이것도 줄 것입니다. 현재의 시장 임대료만 반응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도 밑줄 짚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금미지 모형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항상, 그죠? 실패함을 전제로 하는 문제점이 있단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아래 중요 기출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기출 문제. 금미집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까? 자, 1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했습니까?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이거는 수렴형 설명이다. 수렴한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1번이 바로 답이고, 2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 탄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으면 아까 순환형이라 썼죠. 근데 마지막에 이탈해가 틀려, 발산해가 틀렸습니다. 자, 같으면 순환형이지 발산형이 아니다는 것. 세 번째 봅니다.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입니까? 움직입니까? 동학입니까? 정학입니까? 동학이 되겠죠. 정학이가 틀렸고, 4번에 가격이 변해 수요는 즉각적으로 변합니까? 이건 수요와 4번과 5번이 바뀌어 있어요.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번에 자, 가격이 변하는 공급량은 은자 붙은 주어 맞죠? 은자 붙은 주어라고. 그러면 수요량 대신 공급량하고 바꾸면 되겠네.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되겠죠. 뭐 돼야 된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고. 5번은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 대신 수요량은 즉각 변한다 가정합니다. 자, 수요는 즉각적으로 양은 변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것은 공급하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시차가 존재한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4번과 5번을 바꾸어 놨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경제단은 다 끝났네요. 끝나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 단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 있는 시간 다시면 문제 한번 읽어 시작론부터 다음 주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